행복은 선택일까, 결과일까? 일부 행복은 선택인가, 결과인가? 여러분은 행복을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시나요? 잠에서 깬 순간 느끼는 작은 편안함, 오랜 목표를 이뤘을 때의 짜릿함, 혹은 사랑받는다는 조건 없는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공통적으로 반복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행복은 선택인가, 아니면 결과인가? 이 질문이 강력한 이유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행복이 선택이라면 우리는 환경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결과라면 개인의 의지보다 외부 조건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오래된 고민은 고대 철학부터 현대 심리학, 그리고 실험 데이터까지 모든 분야에서 강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하는 순간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현대적인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부 선택으로서의 행복. 행복은 선택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긍정 명언이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행복도가 최대 40%까지 달라집니다. 즉, 환경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 누군가는 짜증나는 날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잠시 쉬어가라는 신호라고 느낍니다. 상황은 같지만 해석이 다르죠. 결국 해석은 선택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소냐 류보머스키는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50%는 유전, 10%는 환경, 그리고 나머지 40%는 개인의 의도적인 선택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일상 속 미세한 행동들, 감사하기, 비교를 멈추기, 휴식하기, 자기를 돌보는 선택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의 방향성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지에 따라서 현실을 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원래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정성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긍정적 경험이나 작은 성취에 주의를 돌리는 연습을 하면 실제로 감정 상태가 완화되고 행복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연구들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능동적인 감정이다. 3부 결과로서의 행복. 하지만 반대로 행복을 선택만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결과로서의 행복이라는 관점은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합니다. 즉, 행복은 개인의 의지보다 환경, 사회적 지위, 경제적 안정, 건강, 인간관계 같은 조건들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은행과 WHO의 데이터를 보면 경제적 충격을 크게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답할 확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한 임금 불안정, 질병, 가족 갈등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 높을수록 행복은 거의 예외 없이 감소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말하는 것이 폭력적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의 불평등이 이미 감정의 구조를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감정 처리 영역인 편도체를 과활성화시키고 행복 관련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낮춥니다. 즉,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선택조차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관점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선택 이전에 삶이라는 토양에서 발생하는 결과다. 사부 심리학의 시선. 심리학은 이 두 주장 사이에서 균형 잡힌 답을 제공합니다. 행복은 선택 vs 결과의 단순 이분법이 아니라 상황과 해석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이 작용합니다. 인지해석. 같은 사건도 누구는 기회, 누구는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대치의 높낮이. 기대가 너무 높으면 만족은 줄어들고, 기대를 조절할 수 있을 때 행복은 증가합니다. 행복은 기대치의 사이즈와 실제 경험의 차이로 만들어지는 심리적 결과입니다. 습관적 비교와 주의 전략. 행복한 사람들은 비교의 기준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기준을 계속 참조합니다. 이 차이는 매일의 감정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동시에 개인의 선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행복을 결과이자 선택이라고 정의합니다. 5부 철학의 관점. 철학도 이 문제를 오래 고민했습니다. 고대 스토아 학파는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적 상태다 라고 봤습니다. 선택과 마음가짐을 강조한 것이죠.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올바른 활동이 지속될 때 주는 결과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환경, 건강, 사회적 지지 등 조건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정했습니다. 근대 철학자 칸트는 인간이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도덕적 삶을 선택하는 과정이 행복의 기반이라고 봤고, 현대 실존주의자들은 선택의 자유를 통해 의미를 찾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의 결론은 심리학과 비슷합니다. 내적 선택과 외적 조건은 분리될 수 없다. 모두 행복을 움직이는 서로 다른 축이다. 6부 종합 결론.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순수한 선택만으로도, 순수한 결과만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환경이 행복의 기반을 만들고, 선택이 그 기반을 활용해 행복을 증폭시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 삶에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환경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선택.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부터 정리해 나가기. 예, 수면, 인간관계, 비용 시간 관리 등 인지적인 선택을 강화하는 태도. 예, 작은 성취를 인식하는 훈련, 비교를 줄이는 연습, 감사 일상화. 기대치를 현실과 조화시키기. 행복은 무엇을 얻느냐보다 무엇을 바라느냐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의미 중심의 삶 설계.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삶을 의미 있게 만들 경험 관계 몰입을 선택적으로 강화하기. 이 모든 과정이 합쳐질 때 비로소 행복은 견고한 감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행복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통찰과 흥미로운 꿈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